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 가해자 최모 씨가 총 16번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 반성문 감형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건 내용을 좀 다시 볼까요? 이제 택시기사 최모 씨가 네. 지난해 6월 8일 오후에 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구급 차량을 네. 고의로 들이받았어요. 네. 접촉 사고를 내놓고 네. 그 구급차 안에 이제 위급한 환자가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보면은 진짜 응급 환자 맞냐? 네.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이런 네. 식으로 구급차가 병원을 가는 것을 10분 네. 정도 지연을 시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구급차가 그래서 네. 한 10분 정도 지연된 상태로 결국 병원에 가긴 갔는데 네. 그 환자가 병원에서 5시간 만에 사망을 해서 네. 이제 국민적으로 공분이 일었고 네. 이렇게 구급차를 앞을 가로막아서 이 택시 기사를 엄벌에 처해달라 네. 이런 국민적인 요구가 들끓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근데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네. 그 혐의는 이제 구급차 운송을 방해한 그 업무 방해 혐의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차를 이용해서 네. 들이받는 거 이런 거 특수폭행죄가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일부러 사고를 내서 네. 실제로 경미한 접촉 사고인데 이제 네. 병원에 가서 자기 네. 다친 코스프레를 하면서 네. 보험금을 막 타내는 이런 네. 수법, 네. 전형적인 이제 보험 사기인데 네. 이런 보험 사기 등 혐의로 기소가 되니까 네. 이러한 여러 가지 범죄의 경합범으로 네. 이제 징역 2년 네, 처벌을 받은 건데 네. 이제 양형이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항소를 했고 네. 항소심에서 이제 지난 12일에 네. 판결을 선고하면서 네. 징역 2년에서 2개월을 깎아줬습니다. 네. 네, 그래서 1년 10개월을 선고를 했는데 네. 그 사유가 네. 보면은 최 씨가 법원에서 여러 차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보험사 한 군데 정도 보험사와는 합의가 안 됐었는데 네. 이게 항소심 재판을 하면서 합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사와 합의가 됐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네. 원심 다시 말해서 1심의 그 징역 2년 판결은 좀 네. 과도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10개월로 네. 감형을 해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네. 피고인 최 씨가 보면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이달 네. 12일까지 네. 반성문을 총 16번이나 제출을 네. 했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은 뭐 5일에 한 번꼴로 계속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건데 네.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네. 결국 최 씨에 대해서 감형을 해주는 네. 그러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뭐 유족들 반응 같은 건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유족들 반응은 정말 씁쓸한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고 어찌 네. 보면은 분노 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박 씨의 유가족 그 병원에 가서 네, 네. 5시간 만에 사망을 한 네. 그 박 씨의 아들 네. 김 씨가 언론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해자로부터 네. 연락이 한 번도 없었다. 네. 반성문을 제출했다라고는 하는데 네. 뭐를 반성하는지도 모르겠다. 네. 결국은 그리고 또 이들 유족의 변호인 측은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반성이나 사과를 실제로 피해자 측에 전달할 창구가 있는데 네. 그러한 창구를 뭐 활용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네. 사과의 말을 전달받지도 못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반성이냐 네. 이렇게 유족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드러난 모습을 보면은 그러니까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나 반성을 한 게 아니라 재판부에 반성을 했다는 건데 보통 이렇게 뭐 재판부에 반성을 하면은 깎아주는 게 원래 일반적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단은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네. 그 주요 양형 사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러한 피고인의 반성 여부이긴 해요. 네. 양형 기준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네. 이제 재판부에서는 면밀히 들여다보는데 네. 뭐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라는 게 결국은 반성문 내지는 재판을 받는 어떤 피고인의 태도, 네. 법정에서의 진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은 네. 양형에서 유리한 사유로 고려를 해서 형벌을 조금 다소 감경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외국에서도 이렇게 반성문 같은 거 제출하면은 깎아주고 뭐 그런 게 있나요? 어떤가요? 뭐 결과적으로 이건 형사소송에서 사실은 네. 보편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제 피고인, 죄를 저지른 자가 네. 무죄이면 처벌할 수 없는 거고 네. 이제 유죄이면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그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다수의 그런 양형 요소들 중에 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가 이거는 반드시 살펴야 되는 요소이긴 하거든요. 네. 따라서 반성문 뭐 다수 제출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판사 앞에 가서 뭐 운다거나 네. 막 이런 식으로 본인이 범죄를 비록 저지르긴 했지만 네. 그 이 범죄를 저지르는 어떤 경위에 대해서 참작할 네. 사정이 있다거나 네. 그 이후에
아주 반성하고 있다라는 네. 점을 재판부에 최대한 보여주는 것. 이게 사실은 전통적인 변론 전략이기도 네. 하고 피고인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근데 최 씨는 업무방해 혐의 말고도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박 씨 사망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사를 받지 않았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조사, 다시 말해서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냈던 구급차의 어떤 이송을 네.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네. 지금 기소된 거는 그 업무방해, 그러니까 네.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했다라는 혐의만 기소가 된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박 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 네. 지금 사람들 네티즌들은 보면 이거 살인죄 아니냐 네. 이러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살인, 네. 살인 미수, 뭐 과실치사,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 네. 그 서울 강동경찰서에 지금 유가족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수사기관에서는 네. 조사를 하고 있고 뭐 하나 나와 있는 소식에 따르면 네. 지금 대한의사협회에 네. 이 박 씨의 사인에 대한 감정서를 받았고 네.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구급차의 이송이 10분간 지연이 네. 된 것으로 인해서 박 씨가 사망을 한 것인가? 다시 네. 말해서 그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행위와 박 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네. 이 부분이 결국은 뭐 살인죄가 되었든 과실치사가 되었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네. 나아가서 그 당시에 그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하고 있었던 구체적인 네. 사실 정황을 들여다봐서 네. 이제 그거예요. 그 택시 기사가 네. 내가 지금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하면 네. 이 구급차 안에 타고 있는 박 씨가 사망할 수 있음을 알았다면 네. 예를 들어서 네. 그게 알 수 있는 사정이 명백했다면 네. 적어도 미필적 고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살인죄로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그러면? 아마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그 두 가지 네. 그 이제 사인에 대한 감정 결과 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거나 네. 나아가서 그 당시에 구급차를 막을 그 상황을 들여다봤을 때 이것은 누가 봐도 응급 환자임이 명백해 보였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뭐 인형을 보통 이제 구급차 싣고 갈 때 네. 안에 환자가 없이 뭐 인형 싣고 네. 가거나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 네. 실제로 봐도 안에 환자가 명백히 누워 있는 네. 게 다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네. 그런 상황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고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추가적인 기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반성문 제출 감형 관련해서 이게 뭐 앞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진짜 반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감형을 받으려고 하는 척 하는 건지 이걸 뭐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거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참 어렵죠. 보통 네. 이제 판사를 하고 있는 네. 뭐 지인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네. 이제 피고인들이 하나같이 다 반성한다고 하고 네. 그래서 대체로 진짜 반성하는지 아닌지를 정말 알긴 쉽지 않아서 네. 일반적인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본 판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성문 제출만 가지고 그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을 잘 안 해주고 보통은 피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합의서죠.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받아왔을 때 네. 비로소 좀 감형을 많이 해주는 그런 실무 상황이 앞으로 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업무 방해 혐의는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 살인죄 등등은 어떻게 되는지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